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은 KBS와의 단독 인터뷰서 이강인의 퇴장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에 우승이 걸린 아시안컵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1.5군에 가까운 전력으로 경쟁력을 확인한 동시에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도 확인했는데요. 한국은 A매치 6연승에 7경기 무실점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피파 랭킹 63위 이라크와의 상대 전적에서 9승 12무이패로 우위를 유지한 것은 덤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소득은 최정예 멤버가 아니라도 중동 강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연속성을 중시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앞둔 이번 최종 모의고사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 등 주전의 절반 이상을 벤치에 앉힌 채 선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공수의 핵심 전력들이 부상이나 징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득점은 단 1골에 그쳤으나 볼 점유율 6대4와 슈팅은 14대6 등 공격 지표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가 제공하는 세부 지표에선 득점에 가까운 빅찬스에서 한국은 1회, 이라크는 2회로 이라크보다 적었으나 애매한 판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전반 29분 오형규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장면과 후반 21분 손흥민이 골키퍼 손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오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한 부분도 아시안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격점을 받을 만한 공격과 달리 수비에선 보완할 부분이 다수 확인됐는데요. 먼저 클린스만 감독이 누차 강조했던 전방 압박이 실종됐습니다. 전방 압박에 성공한 횟수를 따졌을 때 한국은 1회, 이라크는 3회였습니다. 또 공을 다투는 경합 상황에서 이라크가 60%나 승리했을 정도로 수비 전반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수비 라인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하는 박용우는 10번 경합에서 단 3번을 이기는데 그쳤습니다. 측면 수비수 이기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격 전개도 딜레마로 남게 됐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시도하는 크로스는 분명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기재는 양팀 합쳐 가장 많은 4번의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비에선 거꾸로 구멍이 됐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느라 생긴 공간이 상대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기재와 김영권 사이에 과도한 공간이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한 이라크가 후반에는 골킥으로만 2차례 공격 기회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수비 라인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점검하는 평가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갑벽인 김민재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질 문제겠지만 전술적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력과 전술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은 이날 후반 막바지 상대 선수의 도발에 옐로카드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장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이 입을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은 KBS와의 단독 인터뷰서 이강인의 퇴장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이강인은 경기장에서 감정 표현을 하는 선수다. 좋은 의미에서의 감정 표현이다. 차분하고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평가전을 갖는 이유이고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남은 훈련에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토너먼트 대회에 들어가면 팀이 하나로 뭉쳐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경기력으로 보자면 전술적인 것, 세트피스, 게임의 리듬을 훈련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자신감 있게 발언했습니다. 끝으로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본선에 돌입해 매 경기를 치르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아시안컵을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며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춘천 출신인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64년 만에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 전망에 대해 냉정하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매체에서나 축구 팬들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우승을 염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발언이라 파장이 되고 있는데요. 손흥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수긍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정 손아카데미 감독은 최근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6년 제1회 대회와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뒤로는 단 한 번도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만큼은 한국이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의 기량인 농익은 대다 창의적인 패스를 뿌릴 줄 아는 이강인,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 등 전 포지션에 걸쳐 특급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정 감독은 한국의 우승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우승을 못할 것이라기보다는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가까웠는데요. 한국, 그리고 나란히 우승 후보로 꼽히는 숙적 일본 중 어느 팀이 더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는 질문에 손 감독은 선수 개인 기량의 총합을 놓고 볼 때 한국은 일본의 게임도 안 된다. 우리 축구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축구 실력,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진다. 우승해서는 안 된다며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이 반성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들이 대표팀 캡틴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느냐고 묻자 열정과 확신으로 차있던 손 감독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손 감독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화 없이 얼마나 또 우려먹겠느냐라면서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고 전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텅 빈 실력으로 어떻게 속여서 일본 한 번 앞섰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할 말이 없어졌는데요.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일본 축구에 너무나 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유소년 축구는 확실히 학원 축구가 아닌 승리 위주의 입시 위주의 축구인 현재의 모습이 계속되다가는 창의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보석 중 하나인 이강인 선수도 10살 때부터는 스페인에서 자라난 선수라 창의성이 엄청난 것이고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많은 레전드들이 게임을 읽을 줄 아는 능력, 게임 운영 능력 등을 꼽았었습니다. 이는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경기 자체를 즐겨야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체력으로 훌륭해도 세계 무대에서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꼽았었습니다. 손 감독은 어린 나이부터 승패의 결과에 매몰돼 기본기를 닦는 데에 소홀한 한국 축구 지도 방식을 비판해왔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손축구 아카데미에서는 그간 볼리프팅 등 기본기 교육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강원권역 중등부 축구리그에 출전하기로 했는데요. 손축구 아카데미서 기본기만 수년간 갈고 닦은 중 1, 2학년 선수들이 3학년이 주축이 된 팀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손 감독은 승패에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키 크고 덩치 큰 애들 상대로 우리 애들이 영리하게 볼 잘 차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라며 웃었습니다. 한편 손 감독은 손흥민이 여전히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토시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써달라. 월드클래스 아니다라고 답하며 다시 한번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